잠깐의 여유와 집중, 그리고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의 세계. 오늘도 바리스타 김유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수업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멜리타 드리퍼와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세계는 정말 기구도 다양하고 이 기구에 따라서 맛과 향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멜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멜리타는 1908년도에 독일의 멜리타 여사에게서 만들어졌고요. 네. 구멍이 난 금속 용기 위에 종이 필터를 깔아놓고 커피를 걸러 먹으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것은요, 1960년대에 일본에서 만들면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멜리타는 커피 가루를 여과해서 먹는 페이퍼 드립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멜리타는 이렇게 추출 구멍이 하나여서요, 커피와 물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서 진한 커피가 추출이 되지만 자칫하면 텁텁한 맛에 잔미가 우러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드리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멜리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 커피를 좀 추출해 봐야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커피를 좀 추출해 볼까요? 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AA라는 커피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자니아, 벌써부터 거리감이 좀 드는데 네. 탄자니아 커피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인데요. 커피 재배를 시작을 한 것은요, 독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커피 재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해발 5,895m의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 킬리만자로가 있는 모시 지방을 중심으로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국토 대부분이 1,000m 이상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아주 적합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서는요, 커피의 신사라고도 불리고요, 영국 왕실의 납품이 된다라고 해서 영국 왕실의 커피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함께 기와 그늘을 제공하는 그늘 경작법으로 유명하고요. 아라비카 로부스타를 함께 키우는데 아라비카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의 95%가요, 소작농에 의해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의 등급을 표시하는 그 등급 분류 방법이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은 슈프리모라고 하고 어떤 것은 AA라는 그런 등급을 표시하더라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라마다 등급에 따라 붙이는 명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는 스페인어로 명칭을 붙였고요. 네. 탄자니아는 케냐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그 워시드 방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자, 워시드 방식은요, 물을 이용해서 외피와 가육을 제거해 주고요, 발효 과정을 거쳐 점액질까지 제거해 준 뒤에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를 해줍니다. 네. 그 후에 탈곡을 시켜서 생두로 만들어주는 가공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워시드 방식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서 반복하는 것도 네. 상당히 학습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향이 나고 어떤 맛이 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킬리만자로 커피는요, 와인과 같은 향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쌉싸름한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부드럽고 좋은 흙냄새의 여운이 남는 커피라고도 해서 가장 아프리카다운 커피라고 불립니다. 네. 자, 이 킬리만자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전을 해서 강도를 네. 조절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물의 양은 어느 정도로 좀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는요, 강배전으로 배전을 했고요. 물의 온도는 80도 초반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원액의 밀리리터 수는 120ml를 추출해 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어서 커피를 한번 내려볼까요? 네.
멜리타 드리퍼에 필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접는 방식은요, 칼리타 드리퍼의 필터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밑면을, 아랫면을 위쪽으로 접어주시고요. 뒤로 돌리면서 점점 공간이 넓어지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 모서리 부분에 삼각형을 만들어주고요. 네. 부족한 부분을 살짝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삼각형의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네. 칼리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접는 방식은 똑같고요. 모양만 조금 다르다고, 크기와 모양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쇄된 원두를 드리퍼에 넣어주시고요. 네. 수평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끓인 물을, 뜨거운 온도의 물을 서버에 넣어주시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온도인가요? 탄자니아는 강배전이기 때문에요. 80도 초반대로 내려줄 겁니다. 보통 볶은 강도에 따라서 물의 온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약배전은 80도 후반대, 그리고 중배전은 80도 중반, 강배전은 80도 초반으로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강하게 볶을수록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쓴맛이 강한 커피를 너무 높은 온도에서 추출을 해줘 버리면 다른 다양한 맛의 쓴맛이 가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부드럽게 다양한 맛을 추출하기 때문에 많이 볶을수록 온도를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적정 온도가 바로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온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도 초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서버로 한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포트에서 서버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요, 물의 온도가 한 4, 5도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립 준비가 끝났고요. 네. 드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뜬 드리기는 칼리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서 물을 주면서 점점 바깥쪽으로 가주고요. 빠르게 원두가 젖을 정도의 물만 넣어줍니다. 뜸들이기를 할 때도 필터에는 물이 닿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필터에 물이 닿아버리면 필터를 타고 물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완성된 커피가 싱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쁘게 부풀고 있고요. 신선한 커피일수록 많이 부푼다고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커피가 부풀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신선도 말고는 다른 차이가 없나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맛과 향도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강배전은요, 많이 볶았기 때문에 기공이 넓어요. 그래서 가스가 빨리 빠져버립니다. 네. 3, 4일만 지나도 좀 덜 부푸는 경향이 있는데 볶은 지 얼마 됐는지 모르고 부풀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됐다라고만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한 감도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럼 볶은 강도에 따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집에서 네. 어느 정도 보관하는 게 좋은가요? 기간은? 볶음 강도에는 상관없이요, 2주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네. 강배전, 중배전, 약배전 모두 2주 정도 보관하는 네. 게 좋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분쇄되지 않은 원두 커피일 경우고요. 네. 분쇄를 했다라고 하면은 3회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 3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뜸이 다 빠진 것 같은데요. 네. 1차 추출 들어가 보죠. 네. 1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칼리타와 똑같이 중앙에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네. 바로 이 커피에 지금 물이 닿는 속도가 네. 빠르고 그리고 느리고의 차이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싱거울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1차 추출 끝났습니다. 5초 정도 있다가 바로 2차 추출 이용하겠습니다. 자, 2차 추출 끝났고요. 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3차 들어가겠습니다. 네. 물이 떨어지는 걸 기다려 보고요. 120ml의 추출량이 맞춰지면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드리퍼를 제거를 해주고요. 네. 지금 120ml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딱 정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는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하게 볶은 커피일수록 좀 진하게 드셔야지 매력이 삽니다. 드셔보시고 만약에 너무 강하다 싶으면 좀 더 희석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석하는 그런 농도는 어느 정도? 네, 좋을까요? 60을 넣어줘서 180ml를 맞춰주겠습니다. 네. 잘 저어주고요. 추출이 다 되었으니까 주행 씨가 한번 맛보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건 상당히 쓴데요? 그렇죠. 네. 이 쓴맛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하게 볶은 커피보다는 강하게 볶은 커피. 킬리만자로는 강하게 볶았죠. 그래서 네. 입에 남는 여운이 깊은 커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의 신사라고 불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는 그 이유가 강배전 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끝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네. 멜리타 드리퍼를 통해서 킬리만자로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자, 앞에 또 새로운 기구가 있는데요. 네. 이 기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 모카포트는요, 1933년에 이탈리아의 알폰소 비알레티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요. 네. 그 발명가의 이름을 딴 비알레티 회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네, 지금 모카포트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원리로 이게 또 추출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네, 보시면 이 아래쪽에 필터 바스켓에 커피를 넣고요. 네. 또 이 물통에 물을 넣은 뒤에 열원을 가해줍니다. 그러면 수증기압에 의해서 물이 커피를 지나서 진한 커피가 위쪽으로 추출이 되는 원리인데요. 네.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 드리퍼와 마찬가지로 재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모카포트는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열 전도율이 좋아서 조금 더 진득한 커피가 추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스테인레스는요, 녹이 덜 쓸지만은 열 전도율이 낮아서 조금은 묽은 커피가 추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요,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관이 좀 어려워서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보편적으로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이 되는군요. 네. 모카포트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구입하시는 분들이 다른 뭐 특별한 고려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카포트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용량에 따라서 모카포트는 크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3인용짜리를 사서 1인분을 내리면 굉장히 싱겁고 맛없는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1인분을 즐겨 내려 먹는지 2인분을 즐겨 내려 먹는지를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구매를 하셨다면 모카포트는 세척 후에 바로 물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모카포트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 종류가 하나하나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모카포트부터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모카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거는 이 아무것도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밑에서 올라오는 증기압을 이용을 해서 커피가 추출이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옆에 보시면 모양은 똑같지만 위쪽을 보시면요. 내부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쪽 이 브리카라고 하는 이 왼쪽 제품은요. 네. 위에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커피가 추출될 때 기압이 좀 더 높아져서 조금 더 진득한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진득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더 진하고 네. 좀 강한 그런 커피가 추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 왼쪽에 이거는 또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얘는 사용하는 방식은요. 일반 모카포트랑 똑같고요.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게요. 네, 모카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네, 이게 제일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카 미니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추출을 하고 나서요. 바로 위에 잔을 올려놓고 커피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미니 에스프레소 기구라고 볼 수 있네요. 얘들도 미니인데 그것보다 네. 더 미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거는요. 카푸치노를 만들 수 있는 무카라는 제품인데요. 아래쪽에는 물과 커피를 넣고 위쪽에는 우유를 넣어서요. 커피가 추출되면 위에서 데워진 커피와 자연스럽게 만나서 카푸치노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모카포트를 통해서 이 커피를 추출하는 것을 해보죠. 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준희 씨가 이 맨 아래쪽에 물 네. 탱크에 물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압력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네. 물의 양은 이 밸브의 아래쪽까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밸브의 위쪽까지 제가 물을 채워볼게요. 확인을 하시면서 이 아래에 선이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쭉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물을 다 넣었으면 이제 여기 필터 바스켓에 곱게 분쇄한 커피 가루를 넣어 주겠습니다. 네. 분쇄된 커피 가루를 필터 바스켓에 넣어주는 방식은요. 일단은 적정량을 털어줍니다. 그 후에 윗면을 살짝 다져서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필터 바스켓을 네. 물탱크에 해주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윗부분을 꽉 잠궈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꽉 네. 잠겨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이 이쪽으로 새서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맛도 제대로 추출이 안 되니까 항상 꽉 조여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다 조여졌으면요. 이제 가스 램프에 올려놓고 추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집에서 이제 추출을 하실 때는 뚜껑을 닫아놓고 추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은 뚜껑을 열어놔서 추출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불을 가해줍니다. 네, 이제 추출되기 시작합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요. 분액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될 거예요. 색깔이 어떤가요? 캐러멜 색깔 같기도 하고요. 네. 색깔이 조금 다른 커피에 비해서는 지금 나오는 그 수증기 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조금 연한 것 같은데요? 연한 것 같나요? 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고여있는 커피를 보시면 색이 굉장히 진하네요. 네, 진합니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물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추출이 거의 다 이루어지면요, 물이 아니라 거품 형식으로 퍽퍽하면서 튀는 네. 게 보일 거예요. 그때 불을 꺼주면 잔열에 의해서 나머지 커피가 다 추출이 됩니다. 이제 거의 추출이 끝나가네요. 자, 다 조금씩 됐습니다. 빨라지네요. 네, 이제 액보다는 거품이 많이 보이고요. 네. 네, 이렇게 퍽퍽하고 터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꺼놨을 때는 이 소리를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 모카포트를 이용해서 커피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준희 씨께서 물을 넣어 주시고요. 물은 네, 압력 조절 밸브의 아래까지. 아랫부분까지 물을 채우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물이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네. 굉장히 조그만 필터 바스켓에 커피를 넣어주겠습니다. 편하게 발라주시고요. 편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필터 바스켓에 올려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준식해서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불 이용해서 추출해 주겠습니다. 미니 모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게 추출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용량이 작아서요. 3인분보다는 시간이 더 짧을 겁니다. 한 잔만 추출할 수 있는 양인가요? 네, 그렇죠. 추출을 할 때는 작은 에스프레소 잔을 위에 올려주면 네. 잔도 예열이 되면서 맛있게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추출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연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추출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자, 거품이 나오면 불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출이 끝났으니까요. 준희 씨께서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일단 에스프레소 원액으로 드셔보시고요. 에스프레소네요. 그렇죠. 일반 머신을 이용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연할 텐데요. 우리가 네. 이제까지 먹었던 드립커피보다는 훨씬 강할 겁니다. 굉장히 강한데요? 그렇죠. 이제 강하게 드셨으니까 네. 물을 타서 한번 드셔보실 텐데 네. 물을 타면 어떤 커피가 될까요?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면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한번 네. 드셔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타야지 좋을까요? 원래는 30ml의 원액에 물을 한 150에서 200ml를 넣어주는데 네.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연하니까 원액의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주겠습니다. 네. 네, 드셔보시죠.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어떤가요? 좀 연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일반 그 아메리카보다는 조금 깊은 맛이 나네요. 그런가요? 물을 조금 더 섞으면 부드러운 아메리카노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카푸치노를 만들어서 먹겠습니다. 네. 자, 원액을 미리 잔에 넣어 두고요. 카푸치노는 원액을 어느 정도로 부어야 되나요? 30ml 정도의 우유를 한 150ml 정도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거품량이 많은 게 카푸치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팀이 된 우유를 넣어주시고요. 네. 이 우유 위에 거품을 올려주시면 카푸치노가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카푸치노가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카푸치노인데 맛은 어떤지.
부드러워요. 네. 자, 가정용 에스프레소 기구로도요, 다양하게 응용해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에스프레소에 물을 좀 부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고 네. 우유를 부어서 거품까지 올려놓으면 카푸치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가정에 정말 미니 홈바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멜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탄자니아 원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카 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바리스타 김효진 선생님과 함께 커피에 대한 세계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다음 이 시간에 바리스타 강좌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